수요일에 만나는 새로운 코너죠. 매일매일 얽히고 설킨 정치 뉴스 홍수에 지쳤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는 보약 같은 뉴스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허준 보강 시간입니다. 경향신문 허남설 기자, 헤럴드경제 박중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뉴스 가져왔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앞서서 지금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 물어보시면 됩니다. 먼저 KT 소액결제 미스터리 관련해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박종규 기자가 가져오셨죠? 예, 맞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달 말부터 특정 지역에서 밤 사이에 소액 결제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피해 사례가 접수가 됐고요. 아, 맞아요. 이거 KT 이용자만 대상으로 지금 부천, 광명, 금천구 예. 이 지역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거죠? 예. 근데 왜 이 지역에서만 지금 접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인천 부평하고 뭐 과천, 영등포에서도 피해 사례가 보고가 되긴 했는데요.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확산이 되고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지를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어찌됐건 서울 서남권 그리고 서남권에 인접한 경기도 이제 도시에서 예. 이 피해 사례들이 좀 집중이 되고 있고 예. 이례적인 구석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해 보고 지역이 밀집돼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고 있는 사이에 수십만 원어치 소액 결제가 됐다라는 문자가 들어와 있거나 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했다는 이력이 들어와 있거나 예. 모바일 교통카드를 충전했다라는 이제 결제 내역이 있는 경우들이 피해 사례인데요. 네. 이게 이제 그동안은 사실 소액 결제 피해가 없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그 스미싱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그 스미싱 방식으로 소액 결제 피해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예.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그런 정황, 스미싱을 통한 피해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고요. 그럼 조사를 좀 더 해봐야겠네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 네. 지금은 소위 그 의혹들 전문가들마다 이런저런 배경들을 분석하는 이야기들만 무성한 상황이고 네. 정부가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 해킹에 따른 피해인지를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 소액 결제 피해 신고인데 이게 지금 피해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봐야 돼요. 한 400만 원 이상인 거잖아요.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면은 종합해 보니 수천만 원대다. 수천만 원까지 네. 늘어났습니다. 예. 민관 합동 조사단이 나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 내용이 오면은 또 두 분께 풀어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향신문 허남설 기자, 헤럴드경제 박중유 기자와 함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가야 하는 그리고 또 관심이 가는 뉴스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슈카월드의 소금빵 이야기했었잖아요. 소금빵 990원 지금 관련해서 추가 속보가 있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 또 뭐 자영업자들 특히 예. 뭐 빵집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들의 이제 비판이 좀 많이 쏟아지면서 네. 이제 슈카월드나 이제 그 글로우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 한 사흘 전이죠. 지난 예. 7일에 이제 결국 그 팝업 빵 매장 이제 ETF 베이커리가 영업을 종료했고요. 아, 그래요? 예. 네. 뭐 그 당시에 보면은 슈카월드 쪽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소금빵 990원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네. 이제 뭐 그게 뭐 예컨대 뭐 마가린을 좀 쓴다든지 버터 마가린을 대신에 넣은 거예요? 버터 네. 넣은 게 아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낮추는 어떤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그거는 앞으로 또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버터를 넣은 소금빵은 1,500원이었다고요? 아, 네. 버터를 넣은 거는 1,500원. 그리고 마가린을 넣어서 좀 가격을 낮춘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중규 기자가 가져온 뉴스 가운데 이거 최근 아동 납치 시도 뉴스죠? 예. 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사실 그 아동 납치라는 거는 CCTV가 요새는 워낙 많이 설치가 되어서 예. 야 이건 무조건 해도 잡힌다라는 인식들이 있어서 경찰에서도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렵지 않냐 납치라는 게 그런 얘기들을 했던 범죄 유형인데요. 공교롭게도 최근 들어서 이제 서울 서대문하고 경기도 광명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유인하다가 미수에 그친 일들이 연달아 알려졌습니다. 예. 당연히 학부모님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예. 일단 지난달 28일에 그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20대 남성 3명이
차량을 몰고 가다가 인도를 걷고 있는 학생들한테 말을 걸면서 예. 집에 데려다 주겠다, 차에 타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예. 예, 이 장면이 찍힌 CCTV를 보면 일부 학생들이 놀라서 이제 도망치기도 했고요. 예. 예,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그 최근 아동 납치를 시도한 그 남성 3명 경찰이 일단 붙잡혔잖아요. 예. 예. 경찰 소동 수사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 질타가 좀 있었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 사건 발생 시점과 이 피의자들을 붙잡은 시점이 한 예. 일주일 정도 시차가 생기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건 자체는 지난달 말 28일에 벌어졌고 경찰에 이제 이 사실이 신고된 게 신고 접수가 3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제 처음에는 그 납치라는 피해 사실 자체가 발생은 하지 않아서 지역 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예. 엄마들 좀 조심합시다라는 이야기가 퍼졌더니 누군가가 그거를 경찰에 알린 거죠. 그래서 경찰이 그때 수사를 했습니다. CCTV를 확보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는데 예. 이제 최초 신고에서는 이 피해 신고자들이 신고 내용으로는 흰색 승합차로 그 피의자들이 접근을 했다 남성들이라고 예. 했으나 경찰은 그래서 그 흰색 승합차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찾은 것 같아요. CCTV 영상에서. 근데 사실은 흰색 승합차가 아니고 쥐색 SUV가 그랬군요. 예. 가해자들이 탑승했던 차량이라 예. 이게 초기에는 경찰이 CCTV를 돌려봤는데 혐의점을 둘 만한 장면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언론에도 예. 혐의점이 없습니다라고 알렸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추가 피해자들의 신고가 들어오니까 다시 CCTV를 분석하고 기존에 이제 확보하지 않았던 다른 CCTV까지 이제 확보를 해서 더 그 학교 주변 상황을 살펴보니 그 소위 쥐색 SUV가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장면이 발견이 됐고 차량을 특정해서 피의자들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 앞으로 이거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경찰은 말씀하셨다시피 초기에 조금 늦은 대응을 한 거에 대해서 이미 사실 욕을 먹은 상태라서 이번 주 월요일에 급하게 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서울 시내 60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등하굣길에 범죄 예방 대응을 나서겠다. 그래서 경찰, 그다음에 구청, 교육청이 합동으로 이 통학로의 순찰을 더 강화하고 그래서 이 강화를 하고 더불어서 아동 관련해서 일일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를 강력 범죄에 준하는 이제 코드 1이라는 분류가 있거든요. 아주 긴급하고 중하게 대응을 한다라는 이 방침을 세워서 이번 주부터 한 2달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허 기자, 이게 뭐 다 경찰에만 맡길 수는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뭐 이거 사건 서대문에서 발생한 그 유괴 미수 사건이죠. 그 당시에 보면은 학부모 커뮤니티를 통해서 엄청나게 불안감이 이미 확산이 됐었고 이제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는 괜찮은지 그 안위를 엄청 확인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가정에서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돌봄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돌봄 공백 그런 결국 안전의 문제이기도 한데 요새 뭐 늘봄 학교라든지 이렇게 좀 돌봄 공백을 메우려는 제도가 많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님들께서는 뭐 특히 미취학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돌봄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직접 돌보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채워질 수 있는 어때는 보면 우리가 뭐 야근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한국의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좀 많이 보완이 생겨서 부모들을 진짜 안심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가 직접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비상벨이라든지 뭐 여러 기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호루라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더라고요. 관련한 제품들이 최근에 또 많이 팔리고 있대요. 부모님들이 걱정이 컸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뉴스는 허 기자가 가져오셨나요? 박준 기자가 가져오셨나요? 경찰 다가가자 담배 던지고 전력 질주. 네. 이것도 제가 가져온 박준 기자가 가져오셨어요? 네. 이게 저도 봤어요. 그 화면을 봤는데 경찰이 다가가니까 담배를 바로 던지고 막 뛰어가더라고요.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풀어주세요.
지난주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 해운대 한 건물에서 이제 20대 남성이 경찰의 불신 검문을 받게 되자 예. 느닷없이 이제 그 신고 있던 슬리퍼까지 벗어 던지고 맨발로 전력 질주를 해서 도망을 친 모습인데요. 예, 예. 이 장면이 이제 고스란히 언론에 공개가 됐고요. 네. 경찰이 추적 끝에 붙잡았고 이 사람 신원을 좀 조회해 보니 수배자 목록에 올라와 있던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젊은 남성 3명이 흡연을 하고 있다가 뭐 바로 아무 일도 없는데 경찰이 다가간 건 아니고 그중 한 명이 이제 담배꽁초를 이제 무단 투기를 한 거죠. 아. 그것 모습을 보면서 경찰이 다가가서 예. 선생님 그 뭐 신분증 좀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불신 검문을 했죠. 네. 그러자 이 남성이 갑자기 도망을 쳤고 경찰 입장에서는 도망치니까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 예. 200m쯤 도망을 했는데 어떤 건물에 숨었답니다. 이 수배자가. 그런데 경찰이 그 건물을 이제 그 수색을 하다가 맨발로 달리다 보니 아마 발바닥에 상처가 났나 봐요. 그래서 핏자국을 발견을 했고 그걸 토대로 그 주변을 좀 뒤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숨어 있는 걸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영상 보니까 정말 죽기 살기 뛰고 네. 맨발로 막 도망치던데. 자, 잡고 나니 이 남자 무엇을 잘못했던 겁니까? 네, 잡고 나니까 어떤 이유로 수배가 되어 있었냐면 예. 폭행 등 이제 강력 범죄를 저질렀던 이력이 있고 혐의는 공동상해 등 2가지 혐의로 지금 수배자 리스트에 올라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수배가 돼서 당연히 이제 경찰의 이 추적 대상이 됐었는데 그 동안은 잘 피해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담배꽁초 하나를 이제 무심코 버리는 바람에 이제 덜미가 잡힌 셈입니다. 그래요. 예. 이 경찰관들 소속이 어디였죠? 이 경찰관들은 이제 부산 경찰청 그 기동 순찰대 소속 경찰관들이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기동 수찰대가 이렇게 불신 검문을 많이 합니까? 네. 기동 순찰대는 이제 8명에서 9명 정도가 한 팀을 이뤄서 경찰관들이 도보 순찰을 합니다. 예. 요거는 저희가 뭐 112 신고를 하면 출동하는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들하고는 구분되는 별도의 조직이고요. 그렇군요. 네, 예. 소위 그 뭐 공공장소에서 뭐 칼부림을 하겠다라는 협박 신고 이런 것들이 2-3년 전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예. 서현역 사고도 있었고 사건도 있었고 그때 경찰에서 이런 이상 동기 범죄, 소위 묻지마 범죄가 너무 많다 보니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순찰 인력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작년 초에 새롭게 창설한 이제 조직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어찌됐건 경찰 여러 명이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 그거 자체로도 좀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경찰은 주장하고요. 예. 네. 두 번째 이게 사건이나 사고 현장을 뭐 우연히 목격할 수 있는 확률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사례들을 경찰에서 많이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이 성과로 많이 언론에 홍보도 하고 그래요. 예, 예. 그리고 또 약간 의심쩍은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불신 검문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수배자들을 찾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허남덜 기자는 이 불신 검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사실 불신 검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불신 검문은 또 이 시민 입장에서 보면은 예, 순수하게 예. 시민 예.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경찰은 물론 어떤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불신 검문을 하겠지만 지금 담배 공초를 예. 버려서 이제 바로 불신 검문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시민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게 또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예. 권리가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보면 확실히 경찰력이 좀 촘촘한 것 같긴 합니다. 이게 현장에서 이제 경찰서나 이렇게 취재를 좀 하다 보면은 경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경찰이 잡는 거 하나는 정말 잘한다. 그래요? 뭐 이거 뭐 다른 예. 거는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예. 예, 어쨌든 간에 경찰력이 우리 사회에 정말 촘촘해서 이게 범죄자들이 활개치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좀 최적화된 국가라 이런 명성도 좀 얻는 것 같고 뭐 그런 예. 것 같습니다. 네, 자, 잘 들었고요. 샵 0945로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이 두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허남설 기자가 골라온 뉴스네요. 엔비디아 부럽지 않은 면비디아 뉴스입니다. 네. 자, 면비디아가 뭐예요? 네, 뭐 엔비디아 하시면은 이제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제 네. 미국 주식 미장, 뭐 네. 이른바 미장이죠. 반도체 미장의 주식. 대장주인데 이제 핵심 종목이죠. 근데 이걸 본따서 요즘에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하게 이 가공식품 주력 기업이죠. 삼양식품을 요새
면비디아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아, 예. 불닭볶음면 만드는. 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3년 동안을 보면은 주가가 16배를 폭등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삼양식품이. 예. 그래서 이 현상을 두고 이제 면비디아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랑 비교를 하면요. 이게 최근 5년으로 늘려서 비교를 해보면은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면비디아 삼양식품이 상승폭이 큽니다. 엔비디아가 1279%를 상승할 동안에 예. 삼양식품은 1336%가 올랐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요새 이런 현상이 불거지는 게 결국 이 넷플릭스의 굉장히 화제작이죠. 이 K-팝 데몬 헌터스 때문인데 예. 원래도 뭐 외국에서 이제 K-팝 붐이 이전에도 존재를 했었으니까 불닭볶음면이나 이런 한국의 식문화가 이제 잔잔하게 입소문을 타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있었는데 예. 이 캐데언 그 K-팝 데몬 헌터스가 이제 거기에 불닭 소스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 열풍에 불을 질렀습니다. 네. 외신도 이 관련해서 소개가 있었나 봐요. 삼양식품의 네. 불닭 브랜드 관련 뉴스가 있었습니까? 네, 뭐 이게 저희끼리 자화자찬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예.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이렇게 그 제목을 썼습니다. 보도를 이렇게 했는데 K-팝 데몬 헌터스가 라면 회사 주가에 불을 붙였다. 네, 말 그대로 불을 붙였다. 파이어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래요? 이 파이어업 자체가 불닭볶음면을 의식한 그런 표현입니다. 네. 이게 불닭볶음면을 이제 해외에서는 뭐 정식 명칭은 이제 핫치킨 플레이버 라멘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부르는 게 이제 파이어 치킨 누들스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아마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표현에 착안을 해서 그런 제목을 썼던 것 같고 이게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뭐 80%에 육박하는 그렇군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매워서 저도 가끔 먹거든요. 그래도 그 스프 다 넣어서 먹지 못해요. 너무 매워가지고. 근데 외국인들이 이 매운맛에 취약한데도 이 제품이 많이 팔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삼양식품이 뭐 정확히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전략을 뭐 3가지 정도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매운맛을 중화한 까르보 불닭볶음면 이런 제품을 예. 출시를 한 거예요. 이게 예. 크림 소스를 섞어 먹어서 이제 외국인들도 편하게 비교적 편하게 매운맛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면 제품이 아니라 소스 제품. 불닭 소스를 여기저기 섞어 먹을 수 있게 예. 이렇게 이제 매운맛에 친숙해지게 그게 유도를 좀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챌린지 문화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틱톡이나 예. 릴스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나 불닭볶음면 이렇게 먹을 수 있어 하면서 그런 그 장면들을 올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나도 한번 먹어볼까 이런 예. 것들이 계속 생기고 그런 것들 이게 크게 3가지로 이게 인기가 많이 치솟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맞춤형 제품도 내놓고 또 먹방 문화 때문에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그 관련해서 외국인 한 인플루언서가 이 불닭볶음면 먹다가 위궤양 걸렸다. 150억 소송을 제기했던 뉴스가 기억나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네, 그게 참 의아한 뉴스였는데요. 예. 불닭볶음면을 먹으면 위궤양에 걸릴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글쎄요. 좀 자아내는 뉴스였는데 예. 예,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캐나다의 한 틱토커입니다. 예, 틱톡을 그래요? 이용한 예, 유저인데 이분이 아무래도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다 보니까 이런 주장이 되게 급속하게 확산이 됐고 결과적으로 삼양식품 쪽에서는 이게 사실 무근이다. 라면서 법정 대응도 검토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아직 법적 소송으로 번진 건 아니에요? 네, 이게 뭐 실제로 이 사람이 소송을 냈는지 그거조차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요? 예. 예. 본인은 승소했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박준규 기자는 매운 거 잘 드십니까? 저는 잘 못 먹습니다. 저희 그 맵찔이라고 하는 그래요? 예. 쪽에 속합니다. 근데 지금 허 기자가 소개한 것처럼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보니까 제가 예. 이번에 준비하면서 언제 나왔나 봤더니 딱 2012년에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때 즈음에 그 주가가 2만 원 약간 넘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당시 때? 예. 지금 얼마예요? 지금이 100만 원에 육박하죠 지금. 그렇죠. 예. 예. 1330%가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 때하고 예. 비교하면은 더 그때 오른가요? 알아봤어야 됐는데. 아니, 더 오른데요? 그때는 혹시? 몰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살 빼는데 직방 위고비. 자, 지금 이 관련 뉴스를 가져오셨는데 위고비 마운자로 신드롬에 가려진 것
이게 어떤 뉴스입니까? 네, 요새 참 이 위고비 마운자로 비만 치료제인데요. 예. 이 열풍이 대단합니다.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제약사가 만들었는데 지난해 10월에 이미 국내에 출시가 됐고요. 마운자로 같은 경우가 미국 제약사가 만들었는데 예. 지난달에 이제 막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품귀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약국에서는 손님이 재고 있냐라고 문의하고 약사는 재고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그래요. 풍경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게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달에 유통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국내에.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위고비와 마운자로 사이에 가격 경쟁도 또 일어나서 지금 위고비가 가격을 최대 40% 낮추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그 심하게 경쟁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두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류의 고민이죠. 이 비만이잖아요. 이 약 먹으면 실제로 체중 감량이 된답니까? 네, 이 위고비 마운자로 모두 보면은 그 어떤 메커니즘 이건 예.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혈당을 낮추고 식욕을 얻지 않은 그런 호르몬을 활성화해서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건데 예. 이 약으로 이제 좀 다이어트에 어떻게 보면 재미를 봤다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예.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일론 머스크, 그 유명한 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뭐 2022년에 이제 그때만 해도 머스크가 굉장히 후덕한 몸매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예. 좀 약간 날씬해진 그런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트위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몸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비결이 뭐냐라고 묻자 일론 머스크가 단식과 그리고 위고비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답을 해가지고 이제 예. 위고비가 많이 알려졌는데 예.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예. 이 국내에서 이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제대로 처방하고 있는가? 라는 그 지점입니다. 언론 예. 보도를 보면은 일부 병원에서 뭐 이제 BMI라든지 이 비만도를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정확히 측정하지 않고 환자의 말만 듣고 그냥 처방해 준다라는 이런 의혹들이 계속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고비는 원래 당뇨병 치료약 아니에요? 예, 예. 뭐 그런 용도로 그러니까 그 소위 저도 정확한 이제 그 약의 기전을 알 수는 없지만 메커니즘은 당뇨병 치료제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작용으로 비만도 치료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비만을 근데 당뇨병 치료제로서는 굉장히 검증을 오래 한 약품인데 예. 비만 치료제로서도 검증이 잘 됐느냐 부작용 등에 대해서 예. 그런 얘기들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미의 기준이 마른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역사를 보면은 미의 기준은 계속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지금 현재는 어찌됐건 날씬하고 예. 이렇게 탄탄한 몸매가 미의 기준으로 정립이 되다 보니 예. 아까 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용 목적으로 이 약을 예. 접하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예. 병원들 중에서도 그 소위 처방전을 굉장히 쉽게 발급하는 병원들이 이 좌표가 어디냐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고 예.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서 쉽게 처방전을 받아서 이 약을 처방받는 경우들도 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마른 게 아름답다. 뭐 그 비만 아름답지 않다. 이거 잘못된 판단 기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근데 지금 위고비 마운자로 해서 보면요. 이게 예. 단순히 미의 기준이 아니라 미의 기준이 곧 부의 기준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래요?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가격이 얼마 정도 하죠? 왜냐면은 위고비 마운자로가 이게 한 달 분량으로 하면은 고용량 같은 경우에는 최대 40만 원까지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예. 이게 그러면 1년 정도 쓴다라고 하면 그 비용이 저소득층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로 이게 약이 꼭 필요한 사람들, 비만을 급하게 절실하게 치료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느냐, 예. 이 가격을 좀 더 낮춰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격이 낮춰지겠습니까 지금? 뭐 건강보험을 좀 적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뭐 그런 그래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무엇이 됐든 이 건강을 해치는 방법으로 만약에 다이어트를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뉴스를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이 최대 관심을 가진 뉴스는 역시 이번에 납치 아이들 유괴 관련 뉴스를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불안해서 아이들 등교길 어쩌나 부모들이 떨고 있다 관련 뉴스인데 1069분이 보내주셨어요. 아이들이 호루라기 예전에도 사실 호루라기를 가지고 다녔었다. 그런데 처벌을 좀 강하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벌이
분명히 강해져야 되는 건 맞고요. 예. 근데 이제 처벌도 처벌이지만 예. 사실 제 생각에는 이 납치라는 거는 무조건 잡힙니다. 지금은요. 예. 무조건 잡힙니다. 음. 사실 이번에 그 20대 3명이 서대문구에서 잡힌 이 남성들도 경찰에는 장난으로 했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예. 물론 이들이 이제 진짜 범행 의지가 있었는지 혹은 단순 장난이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규명을 해야 되고 나중에 재판에서 또 판단이 되겠지만 예. 무조건 잡힌다는 생각으로 애초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생각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들이 또 확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 기자님? 이게 참 저희 1990년대 얘기긴 한데 그때 보면은 인신매매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납치 사건.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2020년대에 이런 뉴스를 다시 본다는 게 이게 좀 약간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예. 아무래도 경찰들이 좀 더 좀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안일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수도 잘 들었습니다. 허준 보감, 허남설, 박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